비법인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했던 민법 제정안은 법인에만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 교회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위에가 없어져 버리면, 위에가 날아가 버리면 밑에 교회들은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답 넘겼어요. 자,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통일교는 해산시켜도 아무 소용없어. 아까 말했던 대로 연대계 기업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건 회사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신천지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사단법인데 신천지와 교회는 똑같습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만약에 신천지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해산을 시켰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해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적용이 되면 개신교도 적용이 된다. 이게 문제점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첫째, 영장 없이도 한다. 이거는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합니다. 그냥 형장 없이 그냥 의심만 들면 아유 조금 이상하다. 가서 장부 봐야 되겠다. 그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법인 해산을 그냥 주무관청이야. 주무관청.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법권을 사실은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다음에 이거는 종교 결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 활동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한다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교단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아까 처음 말했죠. 시작은 통일교, 신천 요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법안 자체에는 그게 요건 통일교에만 적용된다. 이건 신천 그건 없습니다. 그냥 민법다간 종교분리 원칙이구나. 그러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나중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을 가면 요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추가적으로 아마 여기에 또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합니다. 네, 현대 사탄의 수법. 네, 보답 넘겨주세요. 자, 사탄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혹과 미혹. 유혹은 뭐냐? 죄를 지기 만들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 미혹은 뭐냐?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를 파괴해요. 제가 아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유물론자가 됐는데 사실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혹을 당한 거죠. 그래서 미혹이 더 무섭습니다. 미혹은 믿음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유혹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네, 부담 생겼어요. 자, 유혹. 자, 유혹이 사실을 참 우리가 참 너무 많이 유혹되는 게 많죠. 문화 속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돼. 도망가면 돼. 핸드폰, 인터넷, 그냥 뭐가 이상한 게 있으면 빨리 꺼버리고 딴 데 가버린대. 그런데 뭐가 어려운가? 우리 마음속에 개성이 있는 거죠. 부패성.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유혹이 약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 없어요. 결단. 그러니까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답 넘겨주세요. 자, 미혹은 어렵습니다. 미혹은 어려워요. 이건 도망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이걸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범답안을 합니다. 저쪽이 이런 주장할 때는 그거는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범답안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틀렸다는 무조건 틀렸다는 건 자기도 납득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설득이 안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는 설득이 안 돼요. 자, 미혹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과학만능주의. 이 시대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만능주의. 그럼 과학이 뭐냐? 과학이라는 것은 이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가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험 통해서 법칙을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자, 가설은 뭐냐? 실험에 의해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 그걸 가설이에요. 법칙은 실험에서 증명이 된 것. 예를 들어서 진화론, 론자가 붙은 것은 가설입니다. 이론이니까 만류의 법칙, 이건 법칙입니다. 자, 근데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왜? 실험과 관찰이 가능해야 됩니다. 실험과 관찰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밖에 안 되죠. 안 보이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것이 되는데 부모님을 실험할 수 없죠. 하나님도 실험할 수 없죠. 실험이 가능하지 않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적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법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건을 딱 주면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딱 법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인격적인 활동. 이거는 법칙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은 실험과 관찰이 가능하고 법칙적이며 보이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예. 자, 과학주의는 뭐냐? 그 관계를 다 무시하고 과학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 과학주의입니다. 자, 과학주의의 실제 예가 뭐냐? 생명의 기원은 진화론,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론, 마음의 신비는 두뇌. 두뇌주의가 뭐냐? 이 두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는 가설이에요. 네, 넘겼어요. 자, 과학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영혼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없죠.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과학은 모든 걸 알 수 있다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인간에게 남는 건 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지, 죽음에 대한 공부가 되고요. 결론은 유불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아까 말했던 대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묵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틀렸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을 봅시다. 자, 진화론을 보게 되면 우리 몸 안에는 DNA가 있어요. DNA. 핵 안에. 우리 몸 안에 보면 세포가 몇 조개가 있는데 그 핵 세포 하나하나마다 핵이 있고요. 핵 안에 DNA가 있어요. DNA. 우리 몸 안에는 모든 세포에는 DNA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DNA는 길이가 얼마냐? 1.8m. 1.8m. 자기 키만 합니다. 실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핵 안에 아주 조그마한 핵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30억 개의 유전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하나님 만든 컴퓨터입니다. 하나님 만든 컴퓨터. 인간이 만든 컴퓨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조그마한 컴퓨터. 그래가지고 그 안에 우리 온몸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유전이 되는 겁니다. 내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DNA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요 DNA가 보면 완전 컴퓨터입니다. 보면은 세 개 염기가, 이 DNA는 4종류가 있는데 염기가, 그 3개 염기가 해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딱 결정해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만나면 단백질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이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이 피부, 전 단백질이에요. 효소, 하여튼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단백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거는 시작 코드가 있고 종결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엄밀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넘겠어요. 자, 이 핵 안에 DNA가 있는데 요거를 복사합니다. 메신저 RNA라는데 DNA인 걸 딱 복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리보솜을 단백질 합성기계, 그러니까 DNA의 명령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리보솜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만약에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생긴다. 진화론이 맞아가지고 정말 최초의 생명 우연히 생긴다면 딱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DNA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보솜이 있어요. 그러니까 DNA만 있어서는 안 돼요. DNA 말대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 DNA와 리보솜은 각각 우연히 만들어져요. 각각. 지금 최초의 생명체니까 둘 다 각각 만들어져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각각 DNA하고 리보솜이 만들어지는데 DNA 안에는 따로 만들어진 리보솜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어요. 이거 완전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죠. DNA도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한 화학물질이에요. 생화학물질. 리보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보솜과 DNA가 각각 만들어지는데 또 DNA 안에는 리보솜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21세기, 20세기에 진화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보면은 이제 진화론이 틀리다.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번개가 쳐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걸 뭉쳐가지고 단백질이다.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정말 초보, 정말 과학을 잘 모를 때 완전 그런 거짓말이 통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런 거짓말이 아무도 안 속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자기들이 딱 완전히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빅뱅을 한번 봅시다.
자, 빅뱅은 뭐냐? 폭발에서 우주이 생겨난다. 폭발. 꽝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폭발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에서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겨요.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문제냐? 인과인의 비밀. 인과인 뭐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도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폭발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 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원인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 하나하나가 질량을 갖고 있어요. 질량.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합니다. 우리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한번 보세요. 원자 폭탄이 뭐냐면은 조그마한 질량이 없어지면서 꽝 터진 게 원자 폭탄입니다. 그 조그마한 질량과 이 원자 폭탄의 그 에너지를 동등해요.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질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럼 무는 뭐예요? 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너지 제로죠, 제로.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가 없는 데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우주가 생겨났다. 이거는 에너지 보존법이 확실하게 어긋나죠. 넘겼어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슨 이론을 새로 만들었는가 하면,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인플레이션 이론, 인플레이션은 급팽창. 1981년도에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급팽창이 있느냐면, 우주가 폭발한 지 10의 마이너스 32초 만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초보다 얼마나 작은지 10의 32승분의 1입니다. 그 만에 10의 26승배로 급팽창했다. 그리고 급팽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우리 과학책 찾아보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보면은 저 빵 터져가지고 확 듭니다. 급팽창 확 들었다가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게 급팽창 이론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급팽창을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급팽창을 일으킨 메커니즘. 또 왜 갑자기 급팽창하다 왜 그걸 그만두고 정상으로 돌아오냐? 이걸 우한 출구 문제입니다. 이게 해답이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다중우주론. 아마 뭐 인터넷 찾아보면 아는데, 이거는 우주가 무수히 생긴다. 무수히. 여기서 무수히라는 게 진짜 무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려면 가능성이 너무 작아. 이렇게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가능성이 적으니까 얼마나 적으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라는 건 막 없는 거죠. 거의 제로죠. 근데 그거 상관없다. 그거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라는 가능성이 있어도 우주를 10의 100승계 만들면 한 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만들면 한 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슈타인하이트 그 보면은 이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과학이 아니다. 이 무수히 만들어지는 거품 우주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론을 봅니다. 빅뱅 이론은 가설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설이고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또 황당해. 10의 32초 만에 10의 26승. 그리고 뭐 이건 뭐 무수히 만든다.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빅뱅 이론이 지금 교과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도 아직 이거는 이론에 불과하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